떴다. 바보 동아리. 케이트 제이 맷지음. 자, 우리 연우가 학교에서 빌려온 바보 동아리는 어떤 내용의 책일까? 연우는 이 책을 왜 고르게 됐어?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떤 부분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이 그림이 엄청 웃겨가지고. 이 그림이 엄청 웃겼어? 그리고 제목에 바보가 들어가 있어서? 바보처럼 똥돼지가. 한번 보자. 1장 교묘한 계략. 이거 뭔가 그런 책이겠지? 그치 엄마? 자, 이제 눈을 감고 엄마가 잠들기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덥다. 안 덮을래. 다른 친구들도 자면서 들으세요. 떴다 바보 동아리. 엄마 근데 이 영상은 그냥 잠자리 영상을 만드는데. 그래, 그럴 거야. 그냥 깜장색으로 해서 할 거야. 그냥 근데 연우가 이제 움직이면 부시락부시락이 들어가겠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이제? 잠들면서 들어요. 제1장 교묘한 계약. 조씨는 작은 나무 망치로 선생님 책상을 탕탕 두들겼다. 벽시계는 12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씨의 망치 소리는 개미의 발자국 소리만큼이나 희미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릴 정도였다. 조씨는 교실을 빤히 둘러보았다. 눈에 들어오는 거라곤 텅 빈 책상들 뿐이었다. 그나마 한쪽 구석에 앉은 왕슈는 만화책에 코를 파묻고 있었다. 앞에서 둘째 줄에 앉은 매그놀리아 몬트크리프 역시 로미오와 줄리엣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뭐야, 저럴 거면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하긴 책 읽으려면 난리법석인 급식실 말고 조용한 곳이 필요했겠지. 얘들아, 이제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니? 조씨가 물었다. 매그와 왕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조씨는 그저 난감할 따름이었다. 조씨는 왕이나 매그와 그린 친한 편이 아니었다.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 조씨와 친한 아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조씨는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직후,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오크뷰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다. 아빠는 떠났고 엄마는 신시가지에 아파트를 마련했다. 조씨는 두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데 성공하더라도 과연 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교실 앞에 서겠다고 용기를 냈으니 나무 망치를 다시 한번 내리칠 수밖에 없었다. 얘들아, 이제 회의를 시작해도 되겠니? 아무도 조씨의 말을 듣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아예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했다. 조씨는 보고 선생님의 책상에 앉아 두 팔로 머리를 감쌌다. 절망적이었다. 동아리 모집 광고를 교실 게시판에 붙이던 그 순간 이미 각오했어야 했다. 오늘 정오에 바보 동아리 첫 모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아이들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바보 동아리라는 이름의 동아리에 가입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야말로 바보 같은 이름이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정말 바보 같은 동아리였다. 하지만 조씨가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다. 조씨는 도움이 필요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서는 그토록 엄청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
조씨는 가만히 잠시 앉아 있었다. 11년 6개월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적은 없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조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왜 그래? 조씨가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매그가 서 있었다. 매그는 좀 웃기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조씨는 그 모양새를 보느라고 고민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울긋불긋한 멜빵 바지를 입은 매그는 짧은 머리를 꽁꽁 동여매어 머리 꼭대기에 올리느라 수십 개나 되는 핀을 꽂고 있었다. 왜 그래? 매그놀리아가 다시 물었다. 오늘 모임 말이야. 완전히 망했어. 글쎄, 그래도 두 사람은 모였잖아? 너까지 합치면 셋이나 되네? 그러니까 완전 망친 건 아니야. 어쨌든 꼭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하는 그 누군가에게는 그다지 훌륭한 성과가 아니라고. 내가 꼭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누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아직도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모임을 주선한 거라고.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눈치챘겠어. 조씨는 매그가 슬그머니 조씨의 손에 나무망치를 빼내는 것을 느꼈다. 이내 책상이 부서질 정도로 요란한 나무망치 소리가 들렸다. 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바보 동아리에 모인 사람은 어서 앞으로 나와. 당장! 만화책에 코를 박고 있던 왕이 고개를 들고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좋았어. 자, 조씨, 이제 얘기해봐. 조씨는 매그를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매그가 들고 있던 나무망치에 눈을 돌렸다. 얘는 도대체 뭐야? 바로 이런 애가 학급 회장이 되어야 하는데. 조씨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실망감이 밀려들었다. 좋아, 우리 엄마가 나더러 학급 회장 선거에 나가래. 그래서 내가 뽑힐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지? 매그가 끼어들었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뽑히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난 정말로 학급 회장 따위는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조씨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학급 회장을 하고 싶지 않다는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매그와 왕은 전혀 웃지 않았다. 오히려 조씨에게 더 관심을 갖는 듯했다. 학급 회장 하는 일이 도대체 뭔데? 왕은 만화책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그리고 보그 선생님의 책상 모서리에 걸터앉아 한쪽 다리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다. 학급 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고? 조씨 역시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다. 아는 거라곤 학급 회장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뿐이었다. 조씨의 엄마는 엄청나게 많은 모임의 회장이었다. 가끔씩 조씨를 모임에 데려가기도 했다. 어른들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조씨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숙제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새 학교에서 맞이하는 것, 그 첫 해가 굉장히 끔찍할 것만 같았다. 회장은 뭔가 할 일을 생각해내야 해. 조씨가 말했다. 그래 맞아. 쿠키를 만들거나 팔거나 할로윈 파티를 하거나 재활용품 모으는 그런 일을 하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정치본들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매그가 또 끼어들었다. 조씨가 신음소리를 냈다. 회장이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다. 그런데 내가 왜 회장이 되지 않게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회장 선거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왕이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가 스테이시 호가스뿐이란 말이야. 조씨가 말했다. 그렇구나.
그럼 문제네. 거봐, 스테이시 오가스를 뽑을 사람 아무도 없어. 이제 난 망했다고. 완전히 망했어. 바로 그때 요란한 소리가 조씨의 말을 가로막았다. 매그가 나무왕치를 보고선생님 책상에 힘껏 내리치고는 잔뜩 찡그리고 있던 조씨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자, 조씨, 그렇게 징징거린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니야. 그러는 내가 학급회장 선거에 나가보는 건 어때? 너라면 웬만한 후보들 다 넘어뜨릴 수 있을 거야. 매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뒤로 젖었다. 조씨의 골칫거리가 곧 풀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매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난 안 되겠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날 죽일지도 몰라. 우리 엄마는 오로지 내가 연극에서 줄리엣 역할을 따내야 한다는 것뿐이거든. 매그는 조씨에게서 뭔가 다른 말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달리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난 줄리엣 따위는 되고 싶지 않아. 조씨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아직 조씨의 학급 회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매그의 줄리엣 문제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또다시 엄마의 모임에 끌려간 느낌이었다. 잘 듣고 있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임 말이다. 이상하게도 어른들의 대화는 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응, 그런 것 같아. 좋아. 매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더니 한숨을 내뱉었다.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는 늘 멋진 연극배우나 영화배우를 꿈꿨대. 하지만 엄마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서 연기 공부를 할 수 없었다는 거야. 엄마는 산산조각난 엄마의 꿈을 내가 대신 이뤄주길 바라셔. 너 연기하는 게 싫어? 조씨가 물었다. 연극배우나 영화배우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치고 매그는 꽤 소질이 있어 보였다. 물론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 하지만 간지러운 역할은 싫어. 로미오, 로미오. 당신의 이름은 왜 로미오인가요? 정말 짜증나지 않니? 맞아, 짜증나지. 그래. 하지만 내가 줄리엣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하지만 내가 줄리엣 역할을 하고 싶지 않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했을 때 우리 엄마 막 울기 시작했어. 너도 옆에서 우리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엄마는 어릴 적 줄리엣이 되는 게 꿈이었단다. 아버지가 연기 공부를 못하게 했을 때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그저 울기만 했지. 엄마에 비하면 넌 정말 행복한 거야. 매그가 말했다. 조씨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울며 하소연하는 엄마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조씨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꺼졌다. 안 꺼졌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주 교묘한 계략이야. 바보 동아리 치고는 좀 괜찮다. 그래. 위대한 영웅은 늘 교묘한 계략을 생각해내는 법이지. 어떤 교묘한 계략? 그건 나도 모르지. 난 교묘한 계략이라곤 거리가 멀거든. 내가 그런 걸 생각해낼 줄 알았으면 체스 동아리에 묶여 있을 리가 없지. 체스 동아리는 또 뭐야?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동아리에 들어온 거야. 동아리 포스터에 그렇게 적혀 있잖아. 부모님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아이들을 위한 동아리. 그게 바로 나야. 작년에 우리 아빠는 나에게 체스 동아리에 들어가라고 했어.
온통 C로 가득한 내 성적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지. 아빠는 체스를 하다 보면 집중력이 생겨서 성적이 오를 거라고 하셨어. 1년 내내 체스 시합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어. 물론 내 성적표는 여전히 C로 가득해. 그런데도 아빠는 내가 체스를 그만두겠다고 해도 허락하지 않으셔.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야. 하지만 내가 죽도록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게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조씨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들은 늘 만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 그렇지만 힘없는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조씨는 시계를 쳐다보았다. 시계바늘은 벌써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런 콜칫거리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 회장 선거에 내일이니까 먼저 조씨를 도와주자고. 자, 조씨가 선거에서 지도록 하는 교묘한 계략을 생각하는 사람 있어? 만화책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지는 계략. 그건 아닌 것 같아. 위대한 영웅은 언제나 승리하는 계략을 생각해내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계략을 생각해내진 않아. 엄마한테도 아이를 잠재우는 계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연희야? 선거에서 이기는 건 쉬워. 그건 조씨가 그동안 엄마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이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주겠다고 약속하기만 하면 돼. 쉬는 시간을 늘려주겠다거나 수영장으로 혼자 학습을 가겠다거나 아니면 매주 파티를 열겠다거나 하면 돼. 그럼 내일 연설할 때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 바로 그거야. 그게 정말 교묘한 계략이야.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조를 짜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 거? 그래. 그리고 시험에 하나라도 틀리는 사람은 모두 방과 후에 남아야 한다고 해. 그리고 점심시간에 절대 감자튀김을 주지 않는 거야. 날마다 콩나물이랑 콩만 주겠다고. 바로 그거야. 완벽해. 친구들아, 영광스러운 패배는 바로 우리의 거야. 바보 동아리여, 나를 따르라.